다들 이제 계약은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일 앞부분 진도가 중간고사 범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추석 놀고 오면 또, 여기서 진도를 또 끊기도 그렇고, 또 추석 놀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기말고사 대비할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살짝 어떻게 하는 거다 맛만 조금 보여드리는 정도만 잡아오시는 거를 목표로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만 잡아오시는 걸 목표로 할 거고, 수요일 날 하게 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고, 첫 번째로 이제 유리식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식이라고 부르면 분수꼴로 나타내는 다항식을 모두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분모가 분모에 차수가 없고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아니면은 뭐 이런 친구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친구도 다 분모가 상수가 되는 다항식인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르게 되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분모에도 차수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할 거다. 당연히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친구들은 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약분이 되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분모에 깔려 있느냐 깔려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오케이인 반면에 이 친구들은 뭐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저기에 대입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쵸? 그래서 약분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모에 x가 있는 경우에는 다항식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으로 정리되는 경우에 우리는 저러한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 없죠? 1차식이어서 y는 1차식이면 1차 함수, 2차식으로 정리되면 2차 함수. 그랬던 것처럼 유리식으로 정리되면 유리함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의 단원에서는 어디까지 다루냐면은 1차분의 상수, 그 다음에 1차분의 1차꼴이 나오는 유리함수들에 대해서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유리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모가 2차 이상이 되거나 분모가 설령 1차더라도 분자가 2차 이상이 되거나 어쨌든 분자 분모의 2차 이상인 친구들이 껴있기 시작하는 유리함수들은 우리가 미2 가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미적분 2에 가서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저기까지만 다루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유리식으로 정리되는 유리함수를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반비례 그래프라고 흔히 불리게 되는 y는 x분의 뭐시기 또는 xy는 k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를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었냐면 k가 양수인 경우에는 1사분면과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다음과 같은 곡선으로 그려졌고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이와 같은 곡선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조금 더 성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니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우리가 앞에 함수단원에서 얘기했다시피 가능한 모든 실수 x를 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가능한 모든 실수 x를 대입할 수 있을 거야, 저 함수에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유리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부른다면 x에 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x에 0이 오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거고. 그 얘기를 안 했구나. k가 0이면 y는 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런 모양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k가 0인 경우는 절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자, 치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역은 y값이 실제로 된 대응을 당한 y값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모든 y값은 다 커버를 할 수 있죠. 그쵸? y값이 아무리 커져도 또는 아무리 작아져도 아무리 0에 가까워도 x를 잘 정하면 그런 y값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웬만하면 y는 모든 실수가 거의 다 될 거예요. 근데 x는 분모라서 0이 아닐 거고 k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제외를 하기로 했으니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y값은 웬만하면 다 가능하겠지만 어떤 y값은 불가능해요?
0은 안 되죠. 그쵸? 괜찮아요? K가 0인 경우에는 Y는 빵이 돼버리니까 그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 어쨌든 0이 아닌 거분의 0이 아닌 거니까 Y 값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쵸? 괜찮죠? 0이 아닌 거분의 0이 아닌 거 하면은 절대 0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치역도 영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기본적으로 파란색만 생각을 해본다면 파란색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Y값 하나에 X값 한 개씩만 대응되죠. 그쵸? 가로선 그었을 때 두 점 만나는 일이 없단 말이야. 그쵸? 빨간색 그래프도 마찬가지, 핑크색 그래프도 마찬가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 만나는 일이 없죠. 그쵸? 그래서 주어진 저 반비례 그래프 함수는 우리가 앞에 배운 용어로 1대1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대1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1대1) 함수일 거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존재할 것이다? 역함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가 앞으로 얘기하게 될 저런 유리함수 꼴들은 모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왜냐면 1대1 대응에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얘네 둘의 역할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역과 이 y 얘를 공역으로 해버리면 얘를 공역으로 정해버리면 1대1 대응이 되는데도 문제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역함수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3번은 새로운 용어인데요. 점근선이라는 용어입니다. K가 뭐 어떤 특정한 숫자라고 쳐보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어 1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는 Y좌표가 10이 나오겠지만 2, 3, 5, 10 가면 10,1이 되겠죠. 벌써. 그쵸? 자, X좌표가 100이 되고 200이 되고 300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Y좌표가 얼마에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분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는 점점 0에 가까워질 거지만 0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0에서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그러면 영원히 Y값은 작아지기는 하지만 0과 같아지지는 않겠죠. 그쵸? 그럼 그래프에서 이 곡선과 이 X축이라는 직선이 서로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근접하기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겠죠. 그쵸? 점근선이라는 것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이 곡선과 점점 근접해 가지만 일치하지는 직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곡선과 근접해 가지만 일치하게 되지는 않는 그러한 직선. 빨간 그래프든 파란 그래프든 무슨 축과 무슨 축에 가까워지는 게 보여요? X축과 Y축에 점점 근접하는 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저 Y는 X분의 K, 저런 꼴에서는 K의 양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점근선이 X축과
y축이 점근선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다만 x축과 y축이라는 표현보다는 평행 이동 같은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지만 x는 0과 y는 0으로 쓰도록 하자. 괜찮나요? x는 0과 y는 0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 3, 4, 5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 지금 필기해드리는 것만 똑바로 다 적고 숙지를 하면 솔직히 기말고사에 더 수업할 게 없어요. 요것만 정확하게 해놓으시면은 진짜 요거 정확하게 잘 적어놓으시고 잘 정리해놓으시면은 진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반비례 그래프는 대칭성을 갖습니다. 대칭성을 갖게 되고요. 대칭성이란 얘기는 어떤 특정한 선대칭이나 점대칭을 시켰을 때 원판이랑 동일해진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첫 번째, 저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 그래프를 점대칭을 시켰을 때 그러면은 그랬을 때 원판 그래프와 대칭 이동하기 전의 그래프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0,0에 대해서 점대칭을 치면은 우리가 식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 대칭 이동할 때 했죠? 0,0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렇게 식을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근데 이거 원판 그래프랑 달라요? 똑같아요? 원판식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쵸? 똑같잖아. 그래서 0,0에 대한 점대칭을 들어가는 경우에 원판 그래프와 똑같다. 그래서 저 그래프는 0,0에 대한 대칭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두 번째, y는 x. 이 45도로 꽂는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꼽아도 대칭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읽어낼 건데요. 요 0,0은 정확히 어디서 온 거냐면 두 점근선 얘네 둘의 교점에서 온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여러분 2차 함수나 이런 데서 당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좀 있으면 평행이동시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쵸? 평행이동시키고 문장 구하는 전후 순서를 바꾸고 난리를 칠 텐데 그때 요 0,0은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 온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평행이동시킨 이후에 찾을 때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다. 점근선의 교점에서 나오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잡을 거는 2번과 3번의 대칭성, 이 선대칭성을 나오게 되는데 요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무슨 점을 구하면? 교점을 구하면은 그거 1번의 요 점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당연하겠죠? 요 대칭성은 당연히 요 대칭선은
요 점을 당연히 지날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이거 평행이동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쳤을 때도 1번에 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이 그림은 지울 거예요. 예시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니까 원하시면 그리고 안 원하시면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1,1 지나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깔릴 거예요, 그쵸? 자, y는 x분의 2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와 2,1을 지나야겠죠, 그쵸? 오케이? 1 1,2와 2,1을 지나야겠고 곡선의 모양은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떨어져야겠죠. y는 x분의 4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1,4와 2,2와 4,1을 지나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지나는 곡선일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될 것이다. 점점 원점이나 점근선에서 어때지는 게 보여요? 멀어지는 게 보이죠, 그쵸? 즉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5번에서 k 값이 이 분자에 오는 값이 커질수록 점근선에서 어때진다? 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가 되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를 요쪽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 y는 x분의 마이너스 2, y는 x분의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상분면 쪽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1을 지나겠죠, 그쵸? 이렇게 깔릴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1,1을 지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그리라 그러면 마이너스 2,1 지날 거고요. 마이너스 1,2 지날 거니까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쵸? 대충 보여야지 사이즈가 띠리링 띠리링 어디야? 띠리링이 될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어느 쪽으로 갈수록 분자가 커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마이너스 4가 커요?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1이 크잖아. 그러면 지금 이 k값, 분자에 오는 값이 커지는데
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양수에서만 적용이 되는 표현이고 음수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를 씌워주셔야 옳은 표현이냐면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맞는 표현입니다. 또는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K가 0에서 멀어질수록 그래프가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언젠가 옛날에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는데 절대값을 띄고 니은에 나왔어요. 니은 뭐 y는 뭐 x분의 뭐 k 더하기 뭐 뭐식갱인데 그래서 k가 커질수록 점근선에서 멀어져야 하니까 다 맞다 그런 거예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띄고 주면은 틀린 표현인데 애들이 다 맞다 그래서 다 틀렸어요. 딱 한 명 맞았어. 누가 맞았을까? 아니요? 내가 가르친 애들이었지. 근데 딱 한 명 누가 맞았냐면 이 단어를 버려갖고 여기를 통으로 찍은 애가 이걸 맞았어요. 낚이면 안 돼요? 여기 절대값이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절대값. 여기서 멀어질수록 점근선에서도 같이 멀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반비례 그래프라고 부르지 않고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오늘 하루 동안 기본형 이렇게 부를 거예요. 무슨 형을 부른다고? 기본형. 기본형 하고요, 표준형 하고요, 일반형 하고요, 끝날 겁니다. 자, K가 양수면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오고요. K가 음이면 이렇게 한 쌍이 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가 다 이어져 있는 곡선이 아니라 K가 이 곡선이 다 합쳐서 하나의 그래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점들을 찍다 보니까 두 곡선이 서로 떨어지게 된 것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과 같은 5개 정도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가만히 놔두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이동을 시켜요? 평행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을 하면 저렇게 생겨먹겠죠. 반대쪽으로 넘기기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가볼게요. 그럼 요거는 X축, Y축이랑은 별 관련이 없을 거예요. 이제부터. 그쵸? 평이동을 쳤기 때문에 이 곡선이 이동을 해버리면서 이 점근선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쵸? 그래서 저 곡선은 X축, Y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고요. 자.
자, 1번 정의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기 전에 정의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 치역을 보자면 분모에 0이 오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저 분모를 0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될 것이다.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치역도 하나 빼고 다 나올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분수가 절대 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y값도 여기 딸려 나오는 이 수와는 같아질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의역 치역을 먼저 찾기보다 저는 얘를 먼저 찾기를 당부드립니다. 점근선을 항상 먼저 찾아주셔야 좋습니다. 얘가 순서상으로는 1번이 되셔야 됩니다. 점근선은 정의역 치역에서 안 된다 표시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세로 점근선 x는 뭐시기와 가로 점근선 y는 뭐시기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식을 보고 바로 연결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저 식을 보고 점근선이 이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이 점근선을 보고 대충 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양방향을 연습하는 게 유리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K가 양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생겨 먹을 거고요. 참고로 이거 분필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쭉 이렇게 그냥 선에 붙여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말려 들어가시면 안 돼.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 아니라 선에 이렇게 저 가로선 세로선에 찰싹 붙어가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저렇게 선에 붙어가는 느낌으로 점점 붙으려고 가까이 가는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되고 이거 안으로 말려 들어오시면은 안 됩니다. 다시 막 말려 들어오시거나 그럼 2차 함수잖아 거의 그쵸?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근선을 보면 원래는 정의역 치역이 먼저지만 점근선을 보고 얘를 다시 구성하는 게 순서상 빠르겠죠, 그죠? 속도상. 이게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중심으로 그래프 그릴 거고 얘를 중심으로 밑에 대칭성 찾을 거고 얘를 중심으로 역함수 찾을 거고 얘를 중심으로 정의역 치역 찾아도 편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먼저 들어간다. 3번은 대칭성 들어가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대칭성은 당연히 두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나오는 점대칭이 될 겁니다. 뭘로 나온다고? 두 점근선의 교점으로서 나오게 된다. 교점으로서 나오게 된다.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냐?
두 번째는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이게 뽑아주면 되고요. 3번은 요 친구를 지나고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말아주면 대칭이 잘 되겠죠. 그쵸? 요 점을 지나게 기울기 1로 자르면은 접었을 때, 대칭시켰을 때 전후가 똑같을 거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도 좌우가 대칭일 거죠. 그쵸? 그래서 하고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기울기가 1인 친구를 만들겠다.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를 만들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 둘의 교점을 쳐도 1번으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4번) 역함수인데요. 원래는 x랑 y랑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되죠. 그쵸? 정리하기 너무 빡세죠? x랑 y랑 바꾸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해야 역함수식이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요거를 한 다음에 양변의 분자를 곱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귀찮죠? 눈깔로 바로 너무 귀찮아 보이죠? 그죠?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얘네 역할이 바뀐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는 뭐를 이용해서 찾을 거냐면 저 분자에 오는 숫자는 동일할 거고 얘네 둘의 위치만 바뀔 거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만 읽어주시면 되냐면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x는 p, y는 q였다면 역함수는 뭐를 가지고 만들 거냐면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점근선의 x, y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식을 역으로 구성하기가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함수는 저 p와 q의 역할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점근선이 서로 바뀌는 거다 생각하시면은 식을 구성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다라는 얘기. 이걸 실제로 하시진 마세요. 그냥 이렇게 바로 갑시다. 너무 가슴 아프잖아. 마지막 무슨 반형? 일반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이라는 것은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키면 표준형이었잖아, 그쵸? 표준형을 통분을 친 게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통분을 친다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칠 수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1차분의 1차 꼴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통분해서 왔다는 거를 인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 있으면 일반형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론 분자분모에 내가 맘대로 2배를 해도 되고 3배를 해도 되고 2분의 1을 해도 되고 3분의 1을 해도 되고 마이너스 200을 곱해도 되고, 그쵸? 분자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x의 개수들도 다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저런 모양이면 일반형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통분돼서 그냥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할 거냐? 기본적으로 저런 경우에 대한 분석은 저거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형으로 전환을 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표준형으로 변환을 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원칙이야. 다만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또는 유리한 점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다만 점근선은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모가 0되게 만드는 친구가 점근선이 되겠죠, 그쵸? 분모를 0되게 만드는 친구가 점근선이 될 것이다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3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로 읽으시면은 3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x개수분의 x개수로 읽으면 y 점근선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다 바꿔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근선은 저 식에서 바로 뽑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 또 일반형이 유리한 것은 숫자 대입할 때 일반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양과 이 모양에서 저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y절편이나 x절편 찾으라 그래봐. 오케이? y절편이나 x절편 같은 거 찾으라 그래봐. 그러면 y절편 찾으라고 하면 x에다가 0 대입하고 y값 봐야 되죠, 그렇죠? x에다 0 대입하고 y값 보는 거 인간적으로 누가 편해?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싶으면은
이렇게 볼게요. x절편은 y에다 0 넣고 x값 찾아야 되죠. 누가 편해요? 아래가 압도적으로 편하겠죠? 응. 얘는 0 넣고 넘기고 x-1 양변에 곱하고 난리를 쳐야 되지만 얘는 분자 0 되면 되니까 3분의 1 끝이죠? 응.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고 특정한 함수값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사이즈를 봤을 때, 보편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 왜냐면 얘는 분수 하나와 정수의 덧셈이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두 수의 덧셈을 마지막에 계산을 해야 되지만 얘는 분모 분자만 딱딱 하면 끝나잖아. 그쵸? 그래서 아래가 일반적으로는 더 편할 수밖에 없다. 숫자 대입할 때는, 함수값 구할 때는. 그리고 표준형 전환해서 분석하는 것이 근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래프고 점근선이고 대칭선이고 다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앞에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저런 일반형 형태로 되어 있는 통분이 되어 있는 친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점근선 찾아서 표준형 전환해서 점근선 찾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이렇게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까? 이 정도만 하자. 하고 얘도 이 정도면은 아유 진짜 아유 맘에 안 들어. 아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친구가 주어져 있으면 물론 점근선은 바로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표준형으로 전환을 하는 게 이득일 겁니다. 그래야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저씨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자, 얘를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 게 원칙이냐면 x 더하기 2분의 몰라 몰라 더하기 몰라 몰라로 바꾸는 게 목적이죠. 그쵸? 이게 표준형이라네. 그러면 지금
요 모양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즉 주어진 분자를 x 플러스 2의 뭐시기 더하기 숫자꼴로 쪼개겠다는 거죠. 그쵸? 즉 우리의 관건은 2x-1을 x 플러스 2로 묶었을 때 몇 번 나오고 어떻게 되냐 요거를 찾는 거예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는 그냥 여기 뭐가 올지 보이기 때문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걸 보고 나눗셈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나눗셈을 하셔도 될 거고요.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x계수가 얼마예요? 이쪽에 2죠. 그쵸? 그럼 여기 뭐가 오겠어요? 2죠. 그럼 우변은, 좌변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데 우변은 상수항이 얼마예요? 4. 그럼 수승을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5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쵸? 즉 2x-1을 분모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든 간에 그러면은 점근선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다. 점근선 뽑아내라 그러면 분모 0만 드는 친구 x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 점근선 뽑아내라 그러면 여기서 뽑으면 뒤에 남는 상수항, 여기서 뽑으면 개수분의 개수, y는 2라는 점근선이 나오겠죠. 여기서 뽑든 저기서 뽑든 y는 2라는 점근선이 나올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리러 가보겠습니다. x축, y축 그려보죠. 일단은 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와 y는 2가 될 겁니다. 그쵸? 요게 x는 마이너스 2 세로선일 거고요. y는 2는 가로선일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분자에 온 게 마이너스 5죠. 그쵸? 분자에 온 게 마이너스 5니까 x축, y축은 있지만 점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그려져, 저쪽에 그려져요. k가 음수면 저쪽이죠. 그쵸? 점근선 두 개를 기준으로 왼쪽 위 색을 이걸 겹치게 하면 어떡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그려질 건데 이렇게 통과하는지 저렇게 통과하는지 알아볼래요? 사분면을 봐야 되는데 사분면을 보기가 어렵죠. 그쵸? 사분면은 항상 뭘로 보는 거야? 절편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원점보다 위로 통과하냐 아래로 통과하냐를 y절편으로 보시면 된다. y절편이라는 건 x에 0 넣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 y절편이니까 여기로 통과한다는 거죠. 그쵸? 여기를 지나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느낌을 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거꾸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y절편이나
절편이나 점근선을 보고 역으로 유리함수를 구성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도 한번 보죠. 얘는 마음에 들게 생겼어요? 안 들게 생겼어요? 안 들게 생기죠, 그죠? 왜? 여기 분모의 x개수가 좀 양수면 좋겠는데 음수로 돼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되죠, 그쵸? 그럼 그냥 x-1분의 3x-4로 해놓고 계산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 다음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진짜 오늘 왜 그러냐. 상태가 영 안 좋네.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놈 친구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석해야 되는데 분자가 분모를 중심으로 몇 배로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쵸? x계수 확인해 보면 3일 거고요, 그쵸? 그럼 3x-3이 우변이니까 우변에 더하기 1을 해줘야 같아지겠죠, 그쵸? 되나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분수가 요게 나오고 그러면 x-1분의 1 더하기 x-1분의 이거가 될 거고 그래서 x-1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 그려보시면 점근선 체크합시다. 점근선 x는 분모 0 만드는 거 x는 1이랑 여기 나오는 거 y는 3 두 개가 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1, y는 3이 점근선이 될 거고 이 숫자가 양수니까 요쪽에 그리면 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요쪽은 괜찮은데 요쪽은 절편이 양인지 음인지를 알아야 4분면을 확인하겠죠, 그쵸? 근데 x에 00 넣고 y절편을 찾아보면 2가 나오죠, 그쵸? 그럼 y지점표가 3인 지점이 여기니까 2인 지점을 여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뚫고 내려가는 거지. 여기 y좌표 2인 지점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다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또는 그래프를 보고 역으로 찾아주셔도 된다. 시간 많이 지났네. 그래프 보고 거꾸로 찾아보는 것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점근선이 지금 x는 1이고 y는 3이잖아요, 그쵸? 그럼 점근선을 가지고 먼저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점근선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얼마가 오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그럼 여기에 얼마가 오느냐를 확인하려면 지나는 점 하나만 확인하면 되죠. 아까 0, 지금 2를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0 넣고 2 되게끔 여기를 설계해 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세모 더하기 3이 2가 나오게끔 하는 세모는 당연히 1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또는 통분해서 다시 돌려놔주셔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 필요시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대로 놔두셔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단 했고요. 좀 쉬었다가 숙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좀 얘기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